일단은 지금이 9월 셋째 주죠.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시즌에는 이걸 안 할 거예요. 거의 모든 스터디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시험 2주 전부터 그만해가지고 저희도 공부해야 되고 신입생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 전부터 이제 좀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어떻게 나갈 건지 좀 볼게요. 이번 주는 이걸 이렇게 할 거고요. 지금 두 번째 주차에서는 변수와 자료형 수식과 연산자가 있는데 이게 제가 밑줄을 쳐놓은 부분이 좀 그 처음에 시연어 배우시는 분들이 좀 많이 포기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아까 밑줄을 쳐놨었는데 없어졌네요. 반복문하고 연산자에서 비트 연산자 부분, 그리고 함수, 그리고 포인터 이쪽에서 좀 많이 포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다른 게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여기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일단 네 번을 할 거예요. 중간고사 전까지. 그래서 10월 첫째 주까지 이렇게 할 거고요. 지금 이거 좀 잘못됐는데 이거랑 3주차랑 4주차랑 같은 주인데 제가 그 수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그러면 네 번이 아니라 세 번이 되겠죠? 일단은 제가 수정을 해서 커리큘럼 다시 올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확인을 못했었네요. 해가지고 이제 교재는 제가 보는 교재가 뭔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교재는 저는 이거를 보고 하는데 이걸 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은 제가 이거를 바탕으로 그 공부를 했어가지고 그 저희 진도가 이 책에 맞춰서 나갈 거고 이게 작년까지 학교에서 이 책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그냥 개정판이고 이건 개정 3판이에요. 그냥 거의 같은 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제 수업에 그 책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수업만 듣는다면은. 근데 만약에 시연어를 공부하시고 싶다 생각이 드시면 좀 책을 따로 사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시연어 공부할 때 이 책 하나 가지고 한 세 번 정도 돌아가지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이 뭔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컴퓨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컴퓨터는 계산을 하는 기계인데 이게 조금 계산기처럼 계산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컴퓨터 내부에서 계산이 일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계산기의 계산의 의미라면은 그냥 계산기랑 다를 게 없겠죠. 근데 이제 컴퓨터는 컴퓨터 내부에서도 계산이 일어나지만 물론 계산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이제 컴퓨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계산기는 계산기 기능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좀 계산기하고 컴퓨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현대적 의미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명령어들의 리스트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이 명령어들의 리스트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기계겠죠. 이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전공 과목에서 나오니까요. 이거 뭐 지금 당장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라는 게 이제 프로그램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명령들의 리스트라고 했죠. 그럼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C 언어라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뭔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기계어, 어셈블리어, 고급 언어 이렇게 있는데 기계어는 다들 어느 정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걸 기계어라고 하죠. 이 0과 1이 만약에 의미가 있다면은 컴퓨터에 넣으면 바로 컴퓨터는 그 거의 한 줄인데 워드라고 하는데 그 인스트럭션을 바로 받으면은 그거를 이제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뭐 만약에 번역이 필요하다고 할게요. 번역이라고 칭하진 않지만 번역이 필요 없이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셈블리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배우는 C 언어는 고급 언어인데 이 고급 언어하고 기계어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셈블리어는 바로바로 이제 어셈블리어도 이제 약간 기호들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 기호들이나 인스트럭션 그 명령어들이 바로 기계어의 1대1 대응이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듣기 좀 더 빠르지만 그래도 이제 기호가 좀 많고 그래서 사람이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온 게 고급 언어인데 이게 저희가 배우는 C 언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도 있는, 이미 배우셨을 수도 있지만 파이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작가에 계시면 C, C++, 파이썬 정도를 많이 보실 텐데 이제 파이썬은 만약 AI 쪽 공부하시면 많이 보실 거고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C 언어가 굉장히 유리한 언어여서 C 언어를 좀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 C 언어는 조금 그래도 이 고급 언어 중에서 가장 하드웨어에 비슷한 많이 근접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드웨어에 근접할수록 저수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수준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드웨어에 약간 근접한 언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조금 쉽다고 하죠. 애초에 좀 교육용 목적도 있었던 언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언어의 경우는 좀 느려요. 하지만 C 언어는 하드웨어에 조금 비슷한 언어니까 굉장히 빠른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C 언어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뭐 이거 역사는 그냥 뭐 쓸 거 없어서 적어놨고요. 이제 특징이 좀 이런 게 있어요. 간결하다, 뭐 효율적이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는 일단은 이 저수준부터 고수준까지 모든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가장 저희가 사용할 때 많이 그 필요한 특징이에요. 이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수준이란 게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에 가장 근접한 조금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쓰인다는 의미가 좀 고수준이라는 의미인데 이제 전작가에 다들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하드웨어 제어하실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중에서 가장 간편한 언어가 C 언어이기 때문에 C 언어를 통해서 많이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식성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이식성이 뛰어나다는 거는 이제 CPU에 따라서 사실 이제 어셈블리어가 많이 달라지는데 그 칩, MCU라고도 하죠. 근데 아니 MCU 죄송합니다. 마이크로칩이라고도 하죠. 근데 마이크로칩이 이제 달라지는데 그 마이크로칩에 따라서 어셈블리어가 달라요. 근데 이제 C 언어에서 이제 C 언어가 어셈블리어로 변하고 그 다음에 기계어로 변하는 과정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 칩에서 C 언어가 컴파일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C 언어 그 CPU가 달라져도 어셈블리어는 달라질 수는 있지만 C 언어를 넣기만 하면은 알아서 기계어로 바꿔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코드를 넣어주기만 하면은 그냥 작동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키보드로 코드를 친다는 걸 에디팅이라고 하는데 그걸 에디터를 통해서 에디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코드가 나오겠죠. 코드가 나오면은 그 코드는 이제 저희는 이제 .c 파일이기 때문에 그 파일을 소스 코드라고 하는데 그거를 컴파일을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오브젝트 파일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오브젝트 파일은 이제 기계어로 된 이제 이제 그 소스 코드가 기계어로 변환된 다음에 파일이에요. 그 파일을 이제 링크를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파일일 겁니다. exa 파일이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그걸 실행시키면은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방금 전에 이렇게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이 과정이 한 번에 그냥 진행이 되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아주 간단한 코드가 아닌 이상 한 번에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고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를 고치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류에도 종류가 있는데 크게 컴파일 오류하고 논리 오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컴파일 오류는 뭐냐면 이제 컴퓨터라는 게 굉장히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사람이 만약에 제가 말을 조금 뭐 잘못하면은 제가 오타를 치더라도 만약에 카카오톡을 하다 오타를 치더라도 문맥상 이게 저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유추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그게 아니라서 문법이 조금만 틀려도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컴파일 과정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렸던 이 소스 코드에서 오브젝트 파일 넘어가는 과정이 안 돼요. 문법이 틀려버리면. 이거를 컴파일 오류라고 하고요. 근데 문법적인 오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 거죠. 그런 걸 논리 오류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빼기를 했다거나
그러면은 만약에 1 더하기 1을 해야 되는데 1 빼기 1을 해버려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그런 걸 논리 오류라고 해요. 이런 오류도 있고요. 논리 오류에 뭐 알고리즘을 잘못 짰다거나 말 그대로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를 썼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행 오류라는 것도 또 따로 있는데 이거는 컴파일까지는 제대로 했어요. 여기 전에 보시면 컴파일까지는 제대로 했는데 이 실행 파일이 다음 실행 파일로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예전엔 지금은 이제 컴파일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이런 경우를 지금은 막아주지만 예전에는 막아주지 못해서 이제 C 언어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에 가까운 언어다 보니까 하드웨어의 중요한 정보를 덮어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걸 잘못해가지고. 그럼 컴퓨터가 고장이 나겠죠. 만약에 윈도우가 깔려 있는 부분의 메모리를 잘못 건드린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 저희가 안전한 컴파일러를 쓰니까 만약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면은 아예 컴파일까지는 되지만 그 프롬프트 창이 뜨지 않고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실행 오류라고 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이런 것도 실행 오류도 컴파일 오류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실행 오류가 사실 논리 오류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이제 논리 오류는 이제 실행까지 되는 반면에 이건 실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좀 위험한 뭐 세그먼트 폴트 같은 오류가 뜰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된다는 의미로 조금 일부러 따로 빼놨습니다. 이런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하고요. 이제 오리엔테이션 부분 끝냈고 제가 이제 챕터 1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좀 빠르게 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다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켜주셔가지고 이거 한번 작성해 주시면은 그리고 참고로 이거 보면은 여기 stdio.h입니다. 스튜디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stdio.h고요. 이제 이것도 프린트가 아니라 프린트 F예요. 이런 거 다 하신 분들은 그 F5나 위에 초록색 화살표 버튼 눌러서 한번 실행시켜 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다들 헬로 월드가 그 검정색 프롬프트 창에 뜨죠? 일단 다 작성하셨으면 이거 원래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예제랑 똑같거든요. 이 예제에서 이 초록색 부분만 추가된 거니까 이거 다 추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다들 하신 걸로 알고 이거 다들 실행시켜 보셨나요? 실행시키면은 이게 헬로 월드 그냥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게 아마 다르게 나오면은 잘못하신 거고요. 이게 아까 수정하기 전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정을 했는데도 이제 이거를 방금 전에 초록색 부분 적어진 거를 주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어로는 코멘트라고 하죠. 영어로 코멘트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설명을 적는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은 방금 전처럼 컴파일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없는 것처럼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 주석은 이렇게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슬래시를 2번 그어가지고 이 줄 전체가 주석이 되는 방법. 그리고 이 슬래시 별하고 별 슬래시 부분까지 슬래시 별하고 별 슬래시 부분까지만 주석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코드가 있어도 주석을 쓸 수 있고요. 이거는 설명을 적기도 하고 이렇게 2줄 이상도 이런 방법을 하면 2줄 이상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럼 주석을 왜 쓸까인데요. 주석은 이제 사실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그 코드를 여러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는 다른 사람들도 봐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코딩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코딩 스타일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여기서 이거를 했을까라는 거를 이해 못했을 때가 있어요. 서로 이제 같은 코드를 공유하려면 그 코드를 서로 모두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이해시켜주기 위한 것들도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주석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짰던 자기가 짰던 코드여도 나중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읽기 위해서 꼭 설명이 아니더라도 잠깐 이제 컴파일이 안 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방금 이 다음 예제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즉 주석이 코드의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다가 제가 프로그램을 짰다는 거를 메모를 해놨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이랑 작성 날짜를 적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적어주고, 여기 서브라는 변수를, 이걸 변수라고 하는데, 나중에 조금 이따가 나올 거예요. 변수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더하기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중에 뺄셈까지 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만든 프로그램이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준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뺄셈 프로그램을 넣지 않았으니까 이걸 주석 처리를 해줘서 컴파일이 안 되게 만든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작성해 보고 실행시켜 보시겠어요?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50으로 나와야 되고요. 조금 느리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영타가 좀 빠르면 좋아요. 그래, 나중에 코딩으로 시험 보는 과목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할 수 있어도 코딩이 영타가 좀 느려가지고 좀 다 못 푸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좀 영타가 빠르면 유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전처리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전에 코드에서 다 샵 include 하고 stio.h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이걸 전처리기라고 하는데 이 샵 include 뿐만이 아니라 그냥 샵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전처리기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의 의미까지 정도만 알아두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의 의미는 이제 stio.h라는 헤더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헤더가 이제 머리에 그 헤드를 따라와서 만드는 헤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에 온다 해가지고 헤더 파일인데, 이 헤더 파일을 포함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표준 입출력의 라이브러리 함수 정의가 들어있는 파일이라고 적혀있죠. 그래가지고 이 헤더 파일에는 뭐가 있냐,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 사용한 이 printf 같은 그 함수에 정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샵 인클루드를 안 하시면은 컴파일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printf가 뭔지 모르니까.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제 C 언어에서는 이 함수를 쓸 거다라는 거를 말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써주지 않으면은 printf 함수가 뭔지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컴파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샵 인클루드 안에는 이렇게 함수 정의가 들어있다라는 거. 그러면 함수가 뭐냐? 함수라는 게 이제 다들 함수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때도 다 배우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함수가는 이제 사실 y는 fx 이런 거의 함수다, 이런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 근데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는 게 함수예요. 그래서 특정 입력을 넣으면은 그 값에 따라 함수의 일련의 과정에 따라서 출력 값이 나오는 거에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 C 언어에서는 함수가 기본 단위로 작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 함수는 한 가지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거의 이름을 붙인 게 함수예요. 그리고 이거는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거는, 모든 문장들이 세미콜론으로 끝났죠, 이때까지. 이런 문장들 말고는 다 세미콜론으로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함수는 위에서 아래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돼 있고, 근데 사실 함수만 그런 게 아니라 함수 외 바깥에 있는 것도 다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요. C 언어에서는 절차형 그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함수에는 크게 방금 전에 저희가 사용했던 printf처럼 이미 컴퓨터에 저장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쓰기만 하면 되는 라이브러리 함수랑,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목적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함수도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실행되는 함수가 메인 함수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아무리 만들어 나오고 맨 첫 번째 위치시켜도 프로그램은 항상 이 메인 함수를 먼저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함수의 구조를 볼 건데요. 방금 전에 저희가 작성했던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메인이라고 하는 것도 함수예요. 그래서 이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메인 함수를 통해서 함수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일단 이 메인이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이 줄을 이 메인이라는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이 줄을 함수 헤더라고 합니다. 함수 헤더라고 하고, 이 int라고 하는 건 반환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함수 부분에서 함수 이름이라고 하고, 이 부분에 매개 변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함수의 내용이 들어오는 곳을 함수 몸체라고 하고요. 그냥 지금 나중에 함수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이게 함수 몸체가 여기에 있구나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함수에 대해서 대충 알아봤으니까 이제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런 문장 계속 썼었죠.
방금 덧셈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이 부분을 변수라고 해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변수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변수는 보통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하죠. 그렇지 않은 걸 상수라고 하고. 근데 여기서도 그 변하는 수인데 그 어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에요. 사실 이름이 변수로 붙여진 거는 수학적으로는 그런 변수를 생각하고 처음에 만드는 거겠죠. 하지만 그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그 데이터를 사용한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예로 들면은 물건을 어디다 담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물건을 담을 공간이 필요해요. 담지 않으면은 C 언어에서는 그 데이터를 담지 않으면 보통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담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담은 데이터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x는 20이라는 걸 넣어줬는데 20이라는 숫자에 x라는 이름을 어떻게 보면 붙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을 자료형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 자료형은 정수형을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변수 이름을 이렇게 지정해줬죠. 그래서 이제 이 변수의 크기에 따라서 써야 되는 자료형도 달라져요. 이 부분도.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변수와 자료형을 할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변수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만 알고 갈게요. 왜냐면 이거는 변수를 배우기 전에도 변수에 대해서 계속 나올 거라서. 일단 정수형, 부동소수점형, 문자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정수형에서 많이 쓰는 건 인트형이고 부동소수점형에서 많이 쓰는 거는 플로트형하고 더블형입니다. 부동소수점형에서는 좀 나중에 데이터가 좀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플로트형이 가장 좋지만 그 컴퓨터가 계산하기에는 빠르지만 더블형이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문자형은 문자형은 문자를 저장하기 위한 거고 정수형은 이제 정수를 저장하기 위한 거고 부동소수점형은 실수 같은 거 1.23 뭐 이런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숫자를 저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설명 안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사용하기 위한 변수의 자료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변수의 이름을 또는 함수의 이름을 식별자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 19년도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작년까지는 C 언어를 들었는데 그때 시험을 나왔었나 보더라고요. 이 식별자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계속 변수랑 함수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경우가 계속 생길 거니까. 식별자는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의 이름이나 함수의 이름을 만들 때는 규칙이 있어요. 영어 대소문자만 가능하고 숫자 밑줄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영어 대소문자를 다른 걸로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종류만 가능해요. 영어 대소문자, 숫자, 밑줄 이렇게 네 가지 종류만 가능한데 숫자로는 시작할 수 없어요. 영어 대소문자, 밑줄로는 시작할 수 있지만 숫자로는 시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대소문자가 구별이 돼요. 대문자 A라는 변수를 만들고 소문자 A라는 변수를 만들면 다른 변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키워드는 식별자가 될 수 없다는 했는데 키워드 예약어라고도 하는데 저희가 이때까지 봤잖아요. 막 이렇게 색깔이 생기고 인클루드 뭐 생기고 이런 보이드 생기고 뭐 메인 이런 거 이렇게 컴퓨터에 미리 저장돼 있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이라고 하면은 이 의미로 알아듣겠어 라는 글자들이 몇 개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좀 여러 개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걸로 만들면은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별자가 된다는 거 sum 저희가 만들었었죠. 숫자와 문자가 같이 있는 A1 뭐 이거 밑줄까지 있는 VAR1 이렇고 이제 이거는 밑줄로 시작했으니까 상관없죠. 숫자로 시작한 거 아니니까 밑줄, 서브, 밑줄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별 A 이거는 이제 포인터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설명해 이거는 이제 변수로 작용하는 건 아니죠. 이 별 A 자체가. 그리고 이거는 숫자로 시작했죠. 숫자로 시작했으니까 안 될 거고 int 아까 제가 자료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는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저희가 이렇게 아까 코드에서 이렇게 숫자만 쓴 거, 뭐 20, 30 이런 것도 상수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 상수 형태로 이 상수에 이름을 붙여서 쓴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수식과 연산에 대해 설명할게요. 이제 저 수식 연산자가 굉장히 많아요. 연산자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가장 많이 쓸 연산자 몇 가지만 좀 해드릴게요. 먼저 대입 연산자인데요. 이게 계속 썼잖아요. x는 20이다, y는 30이다. 뭐 썸은 x 플러스 y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사실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20이라는 숫자를 x에 대입한다는 의미예요. 즉, 이 는 이거 하나를 쓰면은 이꼴 이걸 하나를 쓰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넣겠다라는 의미예요. 왼쪽에 넣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이 있어야겠죠. 공간은 근데 변수라고 했으니까 왼쪽에는 공간에 넣어줄 수 있는 뭔가를 넣어줄 수 있는 변수가 와야 될 거고 오른쪽에는 이미 만약 그 변수에 값이 들어가 있다면 변수가 와도 상관없어요. 숫자가 와도 상관없고요. 뭐 문자가 뭐 넣어줄 수 있는 형태라면은 문자가 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왼쪽에는 숫자가 갈 수가 없다. 이거 좀 주의해 주시고 이게 같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럼 뭐 같다는 의미가 뭐냐는 분들도 계실 텐데 논리 연산은 지금 오늘은 안 할 거기 때문에 대충 설명하고 말씀드리자면 이제 는이 두 개 붙어 있으면은 그게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술연산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일단은 사칙연산이에요. 사칙연산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계산기 쓰실 때랑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칙연산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나눗셈은 이제 만약에 정수형을 쓰셨다면은 결과가 정수형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소수점이 생긴다면 소수점을 버림하고 정수형만 생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산을 왜 쓰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머지 연산이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만약에 짝수랑 홀수를 찾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뭐 그래가지고 일단은 나머지 연산이 퍼센트를 쓴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x 더하기 y를 썸에다 넣어준 거예요. 이거는 썸은 x 더하기 y라는 의미가 아니라 x하고 y를 더해서 썸에 넣겠다. 아까 그 전 코드를 이미 아까 방금 작성하셨던 코드를 보면은 x에는 20, y에는 30이 들어갔으니까 20 더하기 30이 되겠죠. 그래서 썸에 50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쪽이 먼저 그래서 이 대입 연산자를 쓰면은 오른쪽이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 왼쪽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도 되지만 계속 쓸 연산자가 대입 연산자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 F하고 스캔 F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프린트 F를 볼게요. 프린트 F는 저희가 계속 썼죠. 그래서 이제 출력을 위한 함수인데요. 이 프린트 F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문자열이라고 해요. 문자열은 문자들을 여러 개 나열한 거라고 적었죠. 이 문자 하나가 여러 개 있으면은 이거는 문자열입니다. 근데 이 문자열을 이 큰 따옴표로 써요. 이 큰 따옴표로 써가지고 이거는 문자열이라는 걸 컴퓨터가 알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형식 지정자라는 게 나오는데 방금 저희가 아까 작성했던 코드만 봐도 %d가 있잖아요. 그 %d가 형식 지정자예요. 이 의미가 십진 정수를 출력한다는 의미고요. 이 d가 그 십진수 영어로 데시멀 넘버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데시멀 넘버의 d를 따온 겁니다. 이 f는 아시다시피 플롯을 따온 거고요. 저희가 아까 그 실수형에서 더블하고 플롯 있었어요. 그래서 플롯형을 따온 거고 왜 근데 실수인데 이름이 플롯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변수와 자료형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문자로 출력하는 거는 문자는 캐릭터라고 하잖아요. 그 캐릭터를 따라가지고 C를 쓰고요. 이제 문자열은 방금 전에 배웠죠. 문자열이라는 거. 이런 문자열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문자열을 영어로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이 스트링의 앞글자인 S를 따라서 이렇게 문자열을 출력할 때 %S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D를 쓰고 10을 넣으면은 이 %D가 원래 가야 될 자리에 10이 나오고요. %F를 써주면 3.14가 나오고 이렇게 문자가 나오고 문자열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작동이 돼요. 지금은 당장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계속 볼게요. 네, 일단은 이거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이거를 작성을 해보고 사실 스캔F를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이걸 작성해보고 스캔F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성 시작해 주시고 한 3분 정도면 되겠죠? 한 47분까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작성하시면 처음에는 이게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검은색 부분이 결과인데 이렇게 세 줄이 이렇게 한 번에 출력되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아무 칸도 없을 건데 거기에 20을 넣어주시면 돼요. 20을 넣어주시고 그러면 또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아무것도 없을 건데 그때 15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두 수의 합이 35라고 나올 겁니다. 다른 숫자를 넣어도 합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신 다음에 결과를 보시고 다 하셨으면은 다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원래 작성했던 코드에 그냥 스캔F만 추가하면 되죠? 아닌가? 실행이 안 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톡방에 말씀해 주세요. 참고로 여기 그냥 X가 아니고 이거 AND X예요. 이제 47분이 됐으니까 계속 지금도 나가겠습니다. 안 되신 분들은 톡방에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스캔F 방금 전에 썼잖아요. 스캔F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스캔F는 입력을 위한 함수인데요. 저희가 printf로 출력을 했으니까 scanf로 입력도 해줘야겠죠. 그럼 이제 scanf를 이런 식으로 쓰는데 만약에 두 개 이상을 쓰면은 이렇게 이 따옴표 뒤에 따옴표라고 하는 이거 세미 원점 이거 뒤에 있는 거로 바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이렇게 매핑이 돼가지고 이것도 아까랑 같이 의미가 있어요. 형식 지정자가 이제 %d, %f까지는 똑같은데요. 이거는 %f가 모든 실수를 입력받지 않아요. 모든 실수를 입력받는 게 아니라 플롯형 실수만 스캔f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부동 소수점형은 더블형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더블형은 lf를 받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오류가 납니다. 이게 스캔f 함수 스캔f 함수가 좀 스캔f 함수가 특이해서 그런데 이건 조금 그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시험에 나오진 않는 내용이에요. 이 C 언어에서 SDL을 제가 체크 해제시키라고 했었잖아요. 처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까는 법을 알려드리면서 SDL을 체크 해제를 하는 이유가 원래 scanfs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scanfs라는 함수는 입력을 얼마나 받을 건지 용량을 적어줘야 되긴 해요.
근데 제가 왜 스캔F를 쓰게 하려고 일부러 SDL 체크를 했냐면, 좀 교수님마다 가르치는 스타일이 좀 다르시거든요. 스캔F가 그냥 편해서 그냥 스캔F를 그대로 써버리시는 교수님이 많으셔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꼭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한다는 법은 없어요. 뭐 리눅스, 뭐 우분투 같은 거를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캔F를 좀 익숙해지는 게, 그런 거는 그대로 스캔F를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스캔F 익숙해지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스캔F를 쓴 거고요. 근데 왜 스캔F도 있는데 스캔F S를 써야 되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 번 받아들일 때 정해져 있는 데이터 값이 있는데, 그 데이터 값을 넘어가면은 스캔F는 그 데이터 값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덮어 쓰면 안 되는 데이터를 받아서 그대로 덮어 써버려요. 자기 용량을 초과해버리면. 이게 원래는 그렇게 못하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계를 못해가지고 컴퓨터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너무 큰 수는 입력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캔F를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 나중에 좀 스캔FS보다 스캔F를 많이 쓸 것 같아서 스캔F를 쓰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생기는 게 이게 F하고 %LF예요. 그래서 이제 LF는 롱 플롯이라는 뜻인데, 이 더 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스캔F가 스캔FS보다 좀 위험합니다. 안전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롱 플롯이 롱 플롯을 받아가지고 더블형 실수가 이제 플롯보다 더 큰 데이터니까 받아주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문자로 입력 받을 때는 %C를 쓰고, 문자열로 입력 받을 때는 %S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입니다. 다음 예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계속 다음 예제로 넘어갈게요. 이건 좀 오래 걸리실 것 같죠? 이런 주석 같은 거 필요 없다 싶으시면은 안 쓰셔도 돼요. 주석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를 그냥 이번에는 작성해 보시고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실습이고요. 이때까지 하셨던 예제들보다는 조금 어렵게 만들었어요. 근데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엄청 쉬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만드시고, 톡방에 만약에 자기 코드를 공유하는 게 부끄럽다 싶으시면 그냥 겐톡으로 보내셔도 되고요.